이번 영상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내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안날로부터 2년 내에요. 아이가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인공수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당사자 개인에게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만으로 무조건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인공수정과 관련된 가족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수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자 전부를 제3자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동의하에 자기 정자와 다른 사람의 정자 일부를 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반영해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자, 영상을 시작할 텐데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고현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랑 DNA가 전혀 다른데 법적으로는 내 아이라고? 최근에 친생자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어요.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최근에 이게 좀 화제가 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기사를 읽어봐도 뭔지 잘 모르겠다.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친생자 관계 부존재가 뭔지, 친생 부인이 뭔지 하여튼 굉장히 어려워요. 사건을 보면 일단 남편이 무정자증이에요. 그래서 첫 아이를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인공수정을 해서 낳아요. 그리고 당연히 자신과 부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죠. 그리고 한 3년쯤 있다가 둘째도 같은 방법으로 낳아요. 그런데 사실은 둘째는 부인이 외도를 해서 임신한 자식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이걸 몰랐죠. 그래서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첫애가 11살쯤 되는 해에 이혼을 해요. 그런데 이혼을 해도 이 남자 입장에서는 두 아이가 모두 자신의 친생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도 해야 되고 애가 자라는 동안 양육비도 줘야 돼요. 남편은 이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 두 아이에 대해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해소라는 걸 제기해요. 그런데 사실 부인의 외도로 태어난 둘째 아이한테 소송을 하는 거는 전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동의해서 인공수정을 한 첫째한테까지 소송을 제기를 해요. 아빠 입장에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친생 부인해소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소의 차이점은 뭘까요? 민법에 친생자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 화면에서 보이는 세 가지예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죠. 이 친생자 추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소송이 친생 부인해소고요. 친생자 추정이 안 미치는 경우에 하는 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입니다. 이렇게 민법에서 친생자로 추정되는 사람한테는 친생 부인해소만 제기할 수 있어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생 부인해소는 자신의 아이가 친생자가 아님을,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닌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 이후엔 못합니다. 근데 하나 웃긴 거는 예전에는 친생 부인해소가 출생한 때로부터 1년이었어요. 아이가 출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 안 하면 평생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핏줄이 아닌데도. 그런데 보통 아이를 좀 키우다가 나랑 좀 안 닮았네?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중고등학교 가서 내 아이가 아니네? 이런 게 밝혀지고 했어요. 당연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 조항이 헌법 불합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내 자식이 아닌 거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에서는 첫째랑 둘째 모두 혼인 중에 낳은 아이죠. 그러면 민법에 따라서 친생자로 추정돼요. 그럼 친생 부인해소를 제기해야 되죠. 친생자 부존재 확인해소가 아니라.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친생자가 아니라는 건 알았죠. 그리고 친생 부인해소는 2년 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2년은 훨씬 지났어요. 친생 부인해소 불가능입니다. 그럼 혹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경우는 남편이 자신의 아이들한테 친생자 추정이 안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돼요.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는 친생 부인해소랑 달리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친생자가 아니면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간에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남편이 친생 부인해소가 아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했다 그랬죠. 친생 부인해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럼 소송의 쟁점은 친생자 추정을 깨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친생자 추정이 깨지는 경우를 한 가지만 인정하고 있었어요. 같이 살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해외 장기 체류나 별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진다고 보고 있었어요. 내가 해외로 일하러 갔다가 3년 만에 왔는데 집에 아내가 낳은 1살짜리 애가 있어요.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에만 친생 추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별거한 경우 말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내 자식이 아닌 경우, 이 경우도 친생 추정이 깨지는 경우로 보아줄지 하는 그런 판례였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게 확인되면 친생 추정이 깨진다 라고 봐주면 이 남자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에 서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죠. 결론은 다들 아시죠?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내 자식이 아닌 걸로 나와도 친생자 추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의 문구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법관들은 이런 의견을 제시해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남편이 첫째 아이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둘째 아이의 경우는 남편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남편이 인공수정해서 낳은 첫째 아이와 부인이 외도해서 낳은 둘째 아이 모두를 자신의 자식이 아니게 해달라는 소송을 둘째 애가 태어나고 한 8년 정도 있다가 제기한 거예요. 결론은 첫째랑 둘째랑 모두 내 자식으로 살아야 된다, 양육비도 주고 나중에 내 재산을 상속도 해줘야 된다, 이 결론이에요. 왜? 우리 법이 그래요. 고변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